안녕하세요, 모아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물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19세기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벌써 10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철학은 놀랍게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니체는 당시의 기독교적 도덕이 지나치게 내세적이며 규율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각성과 진리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는 도덕임을 제창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는 현대인들에게 니체의 철학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했나요? 나는 안 돼,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만 못해. 이런 말들을 무심코 자신에게 던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과 발전은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이게 바로 자기애의 시작입니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타인의 성공을 보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아가나요?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이해했는가? 당신의 길을 명확하게 파악했다면 당신에게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일뿐입니다. 나를 구별하는 일, 나를 정의하는 일은 오직 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것도 아닌 내 안의 소리만을 쫓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다면 항상 나만의 세계를 지켜라.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항상 가깝도록 내 주변의 세상을 모른 채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니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안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시간을 확보하라고요. 산책이나 명상 같은 시간을 통해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알림을 끄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장을 원한다면 고뇌는 필수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삶, 고민 없는 삶,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안락함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안락함 속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길 원한다면 안락함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길 원하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고뇌하기를 멈춰선 안 됩니다. 어려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뇌이자 동시에 성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고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선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에서 비롯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은 종종 후회를 낳습니다. 천천히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빠른 결정이 아니라 옳은 결정을 내리세요. 여섯 번째,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는 인간이 되어라.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모든 대화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조언합니다. 인간은 침묵해선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침묵이 어색하고 말을 해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모쪼록 그러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때 하는 말이야말로 진정한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평소 침묵하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입을 여는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7번째, 책장을 넘기는데 만족하지 말라.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나요? 니체는 말합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느끼고 충분히 사유하며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요. 겉에서 맴도는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사유와 자기 반성뿐입니다. 내면화된 지식만이 나를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지식만이 내면화됩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더 깊이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8번째, 아래만 내려다보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고요. 이상은 지나온 길이 아닌 앞으로의 길에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앞에만 있을 것이라고요. 과거는 교훈을 주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발밑이 아닌 저 멀리를, 아래가 아닌 위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보세요. 지나간 실패와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9번째,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우울한 날도 있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비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고요. 우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운명애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심지어 고통까지도 사랑하는 것. 우울함과 어려움을 통해 인간은 더 강해지고 자아를 발견하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당신만의 유일한 능력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평범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언합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의 능력은 있고 그 능력은 오직 그만의 것이라고요. 문제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 깨달으면 일찍 성공하기도 하지만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재능은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친구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채워둔 후에 사람을 만나는 게 옳은 순서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맺는 관계야말로 비로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건강한 모양을 갖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그 관계는 의존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 됩니다. 일단은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보세요. 혼자서 무엇이든 해보세요. 곧 마음은 강해지고 고독은 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맺는 관계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12번째, 일만큼 좋은 일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휴식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주며 삶 주변을 풍요롭게 가꿔줄 만한 보수 역시 손에 쥐어주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요.
일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일은 우리에게 목적을 줍니다. 일은 우리를 나태함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일로부터 무작정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13번째, 비난하다 보면 늘 나를 드러내게 된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비판받을 만한 행실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본심을 퍼붓기보단 깊숙이 몇 번 호흡을 가져오며 성숙한 표현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비난하는 방식이 곧 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으로 비난하면 나도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공격하면 나도 감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혹여라도 폭력성을 띠지 않도록 필요한 수준까지만 담백하게 타이를 수 있도록 올바른 단어와 어투를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4번째, 두려움의 대상을 사랑해 볼 것. 새로운 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미루고 도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줍니다. 시작하는 일에 천재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요. 바로 넓은 사랑을 갖고 맞서는 것이라고요.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사랑하고자 하면 마음속에서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새로움으로부터 오는 주저함과 두려움을 자연스레 이겨내게 됩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세요. 15번째, 진보를 위해 혼자가 되어라.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전히 열중해야 한다고요. 내 의지와 힘만으로 높은 곳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요. 분명 그런 과정에는 고통과 불안이 따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고통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산을 오르세요. 16번째, 행동만을 약속하라. 우리는 감정을 약속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체는 다르게 조언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자신에게도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올바른 방식으로 약속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감정보다는 행동을 약속하라고요. 매일 연락할 게보다는 매일 저녁 8시에 전화할 게가 낫습니다. 열심히 할 게보다는 매일 2시간씩 공부할 게가 낫습니다. 일상의 많은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테니까요. 17번째,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서 겉으로는 가벼워 보인다. 항상 밝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웃고 분위기를 띄우고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합니다. 우스꽝스러움을 연기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군중 속에서는 밝은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지만 혼자가 되었을 때는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합니다. 가장 밝아 보이는 사람이 가장 깊은 고뇌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가볍고 유머러스해지기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 그들은 고독 속에서의 자유와 호흡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18번째,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다. 강렬한 표현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시간을 쓰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라고요. 니체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방식으로 채우려는 깊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 그것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19번째, 금이 간 것 같이 얇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니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타인은 나와 다르며 타인과 나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랄같이 얇다고요. 타인은 나의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나 역시 타인의 고통에는 겉으로만 연민할 뿐 온 마음을 다해 측은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저 홀로 강해져야 할 뿐입니다. 나의 고통은 내 몫으로 온전히 주어진 것이니 묵묵하게 이겨내야만 합니다. 20번째, 심판하려는 자를 믿지 말라. 세상에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타인을 심판하려는 자를 맹신해선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미리 두려움을 느끼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습니다. 도둑과 악마는 결코 처음부터 도둑과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의의 얼굴을 하고 도덕의 이름을 내세우며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21번째, 인생의 계절. 우리는 나이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20대에 해야 하는 일을 10대에 할 수도, 30대에 할 수도, 심지어 50대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각 계절이 한 개인이 자신을 넘어서고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단계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계절처럼 인생의 각 단계를 넘어서는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해야 자기 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절과 모든 순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타이밍을 믿으세요. 22번째, 평판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말라. 당신은 누구인가요? 진짜 당신은 누구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이 진짜 당신인가요?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도 타인의 평가를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냐고요?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내리지 못합니다. 동시에 옳은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진리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24시간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당신의 가치를 계속 책정할 건가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23번째, 소식은 차분하게 전하는 것이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제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재앙이었음을 깨닫고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도 의젓하게 손을 털고 일어나곤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다급하면 상대방도 다급해지고 차분하면 상대방도 차분해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태도가 상황을 결정합니다. 의연함은 관계에 있어서 제일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24번째, 터무니없는 일마저도 즐길 것. 니체는 말합니다. 삶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우울과 나태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섬세한 감각과 취미를 가지라고요. 누구와 함께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 어떤 체계 아래에 머물게 되든 강하고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마음을 유지하라고요. 살아가는 내내 독립된 개인으로 차분한 시선과 당당한 걸음걸이로 인생의 모든 길을 밟으라고요. 취미를 가지세요. 쓸데없어 보이는 것에 시간을 쓰세요. 생산적이지 않은 것을 즐기세요. 그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25번째, 더 기뻐하라.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더 기뻐하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말고 마음껏 기뻐하세요. 웃으세요. 배를 잡고 웃으세요. 온갖 잡념을 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타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뻐하는 일뿐입니다. 기쁨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기뻐하면 주변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도 함께 웃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뻐하세요. 더 자주 웃으세요. 삶은 짧습니다. 기쁨을 아끼지 마세요. 모아이 식구 여러분, 니체가 전하는 인생 수업 어떠셨나요? 25가지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고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혼자 있을 줄 알고 말을 아낄 줄 알고 앞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 남들이 원하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라는 것.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아이 식구들도 함께 기뻐하는 순간을 가져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모아이 가족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